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빠져 기억을 잃었어. 그녀는 몸을 바쳐 나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후 그녀는 마음속에 사라진 백월광을 품고 있었다. 이제 백월광에 대한 소식이 생겼다. 그녀는 서둘러 나에게 500만을 던졌다. 사람을 찾았다. 우리 이혼하자. 내가 무릎을 꿇고 비참하게 붙잡으려 할 때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다. 나는 사실 최고의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해진 재벌 약혼자가 하나 있었다. 이때 하은서가 이혼 계약서를 나에게 건넸다. 서명해. 이 돈이면 내 평생 쓸 수 있어. 말을 마치고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급하게 나가버렸다. 이혼 계약서에 단호하게 서명한 후 나는 핸드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다. 너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 너머 여성은 즉시 말했다. 너 정신이 나갔어? 내가 너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니?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 목소리조차 알아채지 못하겠어? 에리. 내가 칼을 들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흩날리고 있는 건지 전화기 너머의 여자는 2초간 멈췄다.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개회산. 너 아직 살아있구나. 그 후 여자의 목소리는 쌉싸름해졌다. 2년 동안 실종되어 소식이 없었지. 난 내가 야생 여자와 도망쳤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고 명령하기 시작했다. 위치 정보를 너의 핸드폰으로 보냈어. 나를 데리러 와. 다음 날 아침에. 난 방금 빌라를 나섰어.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페라리가 다가왔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자가 운전석에서 나왔다. 나에게 포옹을 하려 했다. 나는 차가운 마음으로 그녀를 밀쳐냈다. 바로 가서 차 문을 열었다. 에리는 억울하게 발을 동동 구르며 비양심적인 남자. 나는 밤새 해외에서 달려왔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하다니. 나는 그녀를 스쳐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가자. 말을 마친 후 나는 2해 동안 살았던 내 집을 다시 바라보았다. 나는 여기에는 속하지 않는다. 여름 구수미 나와는 결코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서 나는 2해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으로 지냈다. 이제 드디어 기억을 되찾았다. 나도 제대로 읽고 조사해봐야겠다. 그 시절 나를 다치게 하고 기억을 잃게 만든 범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틀 후 여름 구수미 별장으로 돌아왔다.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소식이 잘못되었다. 그 남자는 그녀의 백월광이 아니다. 헛되이 다녀왔다. 그때 편히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이혼 합의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아가씨. 그분은 이미 서명하고 떠났다. 그는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당신이 그에게 준 카드도 포함해서. 여름 구숨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 남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몸에도 돈이 없다. 10중8구는 불쌍한 척해서 동정을 얻으려는 것이다. 여름 구숨도 이혼 절차를 빨리 마치고 싶어 했다. 밤이 길어지면 꿈이 많아지니 하인이 막 떠났다. 조수 양정이 들어왔다. 하소저. 개 선생이 다시 돌아왔다. 하은서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이 남자는 쉽게 이혼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양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언론에서 포착했다. 개 선생이 해외 재벌 상속녀 아이리와 호텔을 드나드는 모습. 밤새 밖에 나가지 않았다. 하은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아이리와 알고 지내다니. 내가 준 돈을 받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다. 사실은 이미 새 집을 구해놓은 거였다. 하은서는 본래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지금은 더 짜증이 난다. 그래서 친한 친구 심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를 불러서 바에 나가자고 했다. 다른 쪽에서는 교토의 불야성. 눈앞에 줄지어 서 있는 미소녀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이리가 위층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지루해할까 봐 걱정했다. 그래서 몇 친구를 불러서 함께 놀기로 했어. 고급스러운 잔을 흔들며 물었어. 여동생은 올해 몇 살이니? 옆에 있던 몇몇 여자들은 미소를 보였어. 저는 23이에요. 오빠. 저는 21예요. 나는 에리가 자신을 위해 찾은 이 친구들을 바라봤어. 아주 만족스러워. 외모와 몸매가 모두 훌륭해. 완전히 하은서 그 여자에게도 뒤지지 않아. 그녀가 백월광 때문에 나와 이혼할 수 있어? 나는 왜 유유자적하며 즐길 수 없겠어? 나는 옆에 앉아있는 미인에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 형과 함께 한잔하자. 기분 좋게 한 잔 마셔. 형이 널 위해 스포츠카 하나 줄게. 그 작은 미인이 듣자 바로 나에게 술을 따르기 시작했어. 또 내 쪽으로 다가왔어. 오빠. 내가 너를 위해 건배할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후하게 대하는 거 봐. 앉아있는 여자들이 모두 나에게 열정적으로 건배를 했어.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나에게 말을 걸었지. 한편 2층의 독립된 방에서는 하은서가 심춘영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 심춘영이 갑자기 입을 열어 조언했다. 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찾았다. 너도 이제 내려놔야 할 때야. 하은서는 그 남자를 찾은 지 5년이 되었다.
심지어 인터넷에 3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의 행방은 알 수 없다. 하운서의 능력을 심춘영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찾지 못했다. 그 남자는 아마도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심춘영은 그녀의 면전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하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잔에 담긴 술을 한 번에 마셨다. 심춘영은 그녀의 기질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화제를 돌려 물었다. 계회산이 너와 이혼하기를 원하니? 누구나 알고 있다. 2년 전 계회산은 하운서에게 첫눈에 반했다. 결혼하기 전부터 매일 치열하게 구애했다. 나중에 하운서는 가족의 결혼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나와 함께 혼인신고를 했다. 나는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녀에게 내 마음을 다 바치고 싶어. 계회산이 이렇게 하운서를 사랑하다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녀와 이혼할 수 있을까? 이상한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운서는 나와 에리가 호텔에 드나든 일을 떠올렸다. 얼굴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졌다. 이때 심춘영이 갑자기 아래 로비를 가리키며 이상하게 말했다. 아래층 그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계회산과 닮았지? 심춘영이 다시 눈을 문지르며 이상해. 계회산이 이렇게 잘생길 리가 없어. 여우는 이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았다. 하운서는 눈을 더 잘 보려고 애썼다. 그녀의 손가락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며 최고급 좌석에서 몇 명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남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긴 다리를 임의로 다과 테이블 가장자리에 걸치고 가끔씩 컵 속에 달콤한 물을 흔들고 있었다. 온몸에서 게으르면서도 고귀한 기품이 풍긴다. 한 소녀가 열정적으로 내게 술을 따랐다. 나는 살짝 턱을 올렸다. 소녀에게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여름 구름이 아래 남자를 바라보고 있다. 가슴이 크게 놀랐다. 이 남자가 혹시 계회산인가? 심춘영은 여러 번 자신이 사람을 잘못 알아보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놀라서 눈이 떨어질 것 같았다. 설마. 정말 그 사람이네요. 주위에 이렇게 많은 미인들이 모여있다니. 매력이 무한하다. 여름 구름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아름다운 눈이 서리로 덮여있다. 이 남자가 에리와 함께 호텔에 드나드는 것을 찍었다고 해도 지금 감히 이렇게 뻔뻔하게 빈둥거리고 있다니. 지금도 감히 이렇게 당당하게 유령 같은 곳에서 활개를 치다니. 좋은. 지화. 너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나는 한 무리의 작은 미인들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느꼈다. 나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낯익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잠깐 시선을 떨궜다. 입꼬리를 일부러 비웃는 듯 올렸다. 하운서가 인파를 뚫고 내 앞에 서 있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자마자 바람 피우러 나오다니. 개야. 당신은 이렇게 성적 욕구가 불만이구나. 나는 소파에 기대어 웃으며 말했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당연히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한다. 하운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나를 쳐다봤다. 얼굴이 차디차게 변했다. 그녀 뒤에 있는 심춘영이 조용히 말했다. 운서. 그가 당신에게 버림받아 자극받고 멍해진 건 아니겠지? 나는 가벼운 웃음을 지었다. 심미소저가 농담하는구나. 나는 두 팔을 쭉 뻗었다. 각각 양쪽의 아름다운 소녀의 어깨에 걸쳤다. 나는 왜 한 여자를 위해 숲 전체를 포기해야 하지? 심춘영은 충격에 찬 얼굴이었다. 그가 하운서를 여자로 욕하다니? 이게 그녀가 아는 계준인가? 하운서는 왼쪽의 여자를, 오른쪽에 여자를 두고 있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하운서는 왼쪽의 여자를, 오른쪽에 여자를 끼고 있는 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얼굴이 극도로 나빠졌다. 지금의 나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눈빛에 도발의 기색이 스쳤다. 하자매님은 내가 잘못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여자의 얼굴은 정말 예쁘다. 온몸에 금욕적인 느낌이 가득했다. 그때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위험이 흘렀다. 바로 그때 한 체격이 좋은 남자가 취한 채로 내 카운터로 다가왔다. 두 아름다운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 질투하고 있다. 형의 품으로 오는 게 좋겠다. 형이 널 아껴줄 거야. 하운서가 옆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를 찌푸리며 옆으로 몇 걸음 물러났다. 비만 남자가 다시 내 자리로 걸어왔다. 그는 나 옆의 아름다움을 직접 밀어냈다. 이런 힘없는 남자가 뭐가 좋단 말인가? 나는 한 손으로 그를 날려버릴 수 있다. 곧 기름진 팔이 나에게 다가왔다. 내 눈 속에 살기가 스쳤다. 이 추잡한 남자의 손이 내 옷깃에 닿을 것 같았다. 다음 순간 바로 그 사람의 얼굴에 강하게 손바닥을 내리쳤다. 뚱뚱한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로 땅에 쓰러졌다. 이 더러운 놈. 너 감히. 나는 바로 그의 배를 또 한 번 차버렸다. 사람을 몇 미터 날려버렸다. 뚱뚱한 남자의 경호원이 상황을 보고 벌떼처럼 나에게 덮쳐왔다.
내 눈에 흥분으로 물든 듯한 피색이 돌았다. 빠르게 맞섰다. 주먹으로 한 명을 쓰러뜨렸다. 그래서 전체 과정이 10초도 안 걸렸다. 4~5명의 경호원들이 모두 땅에 쓰러졌다. 성은 몸에 묻은 먼지를 털고 나서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아 좋은 술을 음미했다. 옆에 있던 심춘영이 나를 가리켰다. 얼굴에 믿을 수 없는 표정이 가득하다. 계회산, 너 이렇게 잘 싸울 수 있었어? 아니야. 그가 예전에 그렇게 점잖아 보였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힘이 폭발했지? 혹시 그가 예전의 점잖음은 다 꾸민 거였던 건가? 하운서가 나를 응시하고 있다. 눈 속에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사라진다. 붉은 입술이 흥미로운 미소를 짓고 있다. 그녀의 이전 남편.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다. 결혼한 지 2년. 항상 얌전하고 말 잘 듣는 모습이었다. 이혼하자마자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 그리고 그가 방금 쓴 기술. 왜 그렇게 낯이 익지? 하운서가 눈을 살짝 가늘게 뜨고 눈 속에 약간의 의심이 드러난다. 방금 그 아름다운 여성들이 다 칠쪽에 서 있었던 걸 보니 나는 손가락을 굽히고 미소 지었다. 그렇게 멀리 서 있는 이유는 뭐야? 이리 와서 오빠에게 술 한 잔 따라줘. 몇 명의 미인들이 막 자리를 잡으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날카로운 시선이 쏘아졌다. 그것은 하운서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의 겁먹은 소녀들은 다리가 풀렸다. 즉시 사라져버렸다. 하시 집안의 하운서. 교토의 아가씨.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나는 여자를 가볍게 쳐다보았다. 하운서. 아기는 좋은 일을 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 하운서가 미간을 찌푸리고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계회산. 우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 지금 이혼하려면 한 달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즉, 한 달 후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나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하운서. 나에게 다시 바람을 피우고 싶다고 말하지 마라. 하운서는 층으로 가지 않았다. 너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술 한 잔을 따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운서는 눈앞에 매력적인 남자를 보며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며칠 전만 해도 나는 어리광을 부리며 자신을 끌어안고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울며 말하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다. 너와 에리가 무슨 관계야? 하운서가 따져 물었다. 나는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내 일이다. 전처인 너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전처. 에리가 충격받고 억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멀지 않은 곳에서 하운서를 가리키고 있었다. 계회산. 너가 나 몰래 야생 여인과 결혼했다니. 제로 시점. 하운서의 눈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주변 공기압도 꽤 낮아졌다. 감히 그녀를 야생 여인이라고 말하다니. 나는 살기가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에리는 바로 에리에게 찡긋하며 혀를 내미는 제스처를 취했다. 별빛 같은 마음속의 여인. 자격 있는 전처는 마치 죽은 것처럼 있어야 한다. 이해했어. 그런 말을 들으니 하운서는 마음속으로 사람을 잃고 싶었다. 나는 그녀를 신경 쓸 기분이 아니었다. 손을 내밀어 에리를 부르며 가다. 다른 장소로 바꿔서 계속하다. 에리가 바로 뒤따라왔다. 하운서가 내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오직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감정에 대해 X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어떻게 에리라는 외국인을 알 수 있었을까? 게다가 그들의 관계는 꽤 좋은 것 같았다. 2년 전. 나는 부상을 당하고 기억을 잃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2년 동안 나는 그녀의 개인 별장에서 지냈다. 그리고 일을 나가지도 않았다. 에리라는 외국인을 알 리가 없다. 하운서의 눈빛이 잠깐 반짝였다. 그들이 예전에 알고 지냈던 게 아니라면? 심춘영. 에리를 잘 조사해줘. 그녀와 계회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운서가 잠시 멈추고 덧붙였다. 아직도. 계준의 배경을 확인해봐. 심춘영이 응답하며 농담을 했다. 문서. 왜 내가 차인 것 같은 기분이지? 다른 한편. 나는 불야성을 떠났다. 바로 치로텔로 돌아갔다. 아까 다른 장소에서 계속하자고 했잖아. 사실은 하운서에게 듣게 하려고 일부러 말한 거야. 화가 나는 이 여자. 가는 길 내내 에리가 운전하면서 떠들어댔다. 나와 하운서의 관계에 대해 물어봤다. 나는 대처할 수 없어 그냥 입버릇처럼 설명했다. 2년 전 그녀가 내 생명을 구해줬어. 그리고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지금 그녀의 백월광을 찾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하게 되었다. 그녀가 너의 생명을 구했구나. 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항상 계회산이 남을 구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를 구한 적이 있다니? 나는 얼굴이 굳어졌다. 누군가 검은 상어의 용병을 고용해 나를 쫓았다. 에리의 얼굴색이 변했다. 블랙샤크는 해외에서 악명 높은 용병 조직이다. 행동 방식이 거만하고 포악하다. 돈을 원하지만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냉혹한 인물들이다.
돈만 충분하면 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2년 전 열대 정글에서 위험에 처했던 일을 회상했다. 눈 밑에 어둠이 스치는 느낌이 지나갔다. 대체 누가 블랙샤크를 고용해서 나를 없애려는 걸까? 에리가 다시 물었다. 배후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틀 전에 기억을 되찾았다. 아직 조사할 시간도 없었다. 에리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나에게 이틀의 시간을 줘. 내가 조사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에리가 갑자기 뭔가를 떠올렸다. 맞다. 인터넷에 내를 잡으려는 포스터가 있다. 현상금이 이미 3천만으로 올랐다. 나는 놀라서 눈썹을 찌푸렸다. 3천만. 누가 이렇게 호방해? 내 목숨을 요구하는? 아마도 살아있는 나를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나를 잡으려 한다. 대개는 나에게 구명을 요청하는 것들이야.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 온라인에 나에 대한 글이 많아졌어. 하지만 거의 아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호텔로 돌아가. 세수를 하고 휴식을 취할 준비를 했어.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각났어. 내 옷걸이가 아직 하은서에게 있잖아. 2년 전에 하은서와 결혼했을 때 내가 그 왕 옷걸이를 그녀에게 신혼 선물로 줬어. 그때는 옷걸이의 중요성을 몰랐어. 지금 기억이 돌아왔어. 나는 후회가 막심해.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어떻게 쉽게 남에게 줄 수 있겠어? 그것 없이는 앞으로 일을 하는데 매우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옷걸이를 되찾아야 해. 내일. 심춘영은 아침 일찍 여사에게 가서 하은서를 찾았어.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있어. 하은서는 그녀가 건네준 문서를 펼쳤어. 그 안에는 몇 줄의 기록밖에 없었어. 이게 전부야? 심춘영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 그의 정보는 누군가에 의해 암호화되어 처리된 것 같아. 기본 정보 외에는 다른 정보는 전혀 찾을 수 없어. 계회사 내 정보가 실제로 암호화되다니? 하은서는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이 점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일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은서는 손에 잡고 있던 문서를 흔들었다. 아름다운 눈빛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때 양정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아가씨, 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양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강한 카리스마를 풍기며 들어갔다. 하은서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미세하게 놀라움이 스쳤다. 심춘영이 나를 바라보았다. 어젯밤 불야성에서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녀에게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곧장 하은서 앞에 섰다. 내 옷걸이를 한 손에 쥐어주었다. 하은서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내 모습에 주목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무슨 옷걸이? 나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나는 알았어. 하은서는 분명 잊어버렸을 거야. 나는 그때 옷걸이를 그녀에게 줄 때를 기억해. 그녀는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우리가 결혼할 때 나는 당신에게 왕견 하나를 선물한 적이 있어. 나는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하은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2년 전 그녀가 나를 구했을 때 형매 옷걸이가 내 목에 걸려 있었다. 그 위에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 하은서는 의자에 기대 앉아 나를 살펴보았다. 너는 나를 찾아왔어. 그 옷걸이를 되찾으려는 거야? 나는 팔짱을 끼고 있다. 그게 아니면 뭐야? 하은서, 너는 내가 너에게 재결합을 요청하러 온 줄 생각하지는 않겠지? 하은서는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닐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씩씩 웃었다. 너는 안심해.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지금 그녀와 남남처럼 지내고 싶어. 재결합을 원해. 다음 생에나. 나는 여기서 그녀와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 손을 내밀며 다시 말했다. 내 옷걸이. 가져와. 하은서가 나를 가볍게 쳐다보았다. 오래전에 버려라. 내 몸 하나 버려라. 그녀가 내 옷걸이를 버렸다고? 하은서가 옆에 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무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준 것, 내가 꼭 받아야 할까? 나는 팔을 쭉 뻗어 테이블에 턱을 베었다. 화가 나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하은서, 너 어디다 버렸어? 하은서는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잊어버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마음속에 사람을 먹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하은서가 예리하게 알아차렸다. 내 눈빛에 스쳐 지나간 분노. 더 재미있다고 느꼈다. 결혼한 지 2년. 그녀는 내가 이렇게 화난 걸 처음 본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바라보았다. 꽤 오래 지속됐어요. 나는 갑자기 웃어버렸다. 하은서, 나는 너에게 10일의 시간을 줄게. 내 옥장신을 찾지 못하면 나는 이혼 신청을 철회하러 갈 거야. 이혼 쿨링오프 기간 1개월 이내.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민정국에 가서 철회할 수 있어. 하은서가 한마디 했다. 얼굴색이 순간 차가워졌다.
그녀는 이 남자가 쉽게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무슨 옥장신. 분명히 내가 오래전에 계획해 둔 변명이지. 내 미소는 더욱 찬란해졌다. 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너의 백월광은 그저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일 뿐이야. 하운서가 냉혹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일어나서 나에게 다가왔다. 지화이, 내 말을 잘 들어. 나는 이 결혼을 반드시 이혼할 거야. 나는 차가운 첫날이었다. 그럼 내 옥장신을 빨리 찾아와. 옥장신을 찾지 못하면 나는 여하튼 하씨 그룹 전체에 배상하라고 할 거야. 하운서,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기회야. 말하고 나서 경고의 눈빛으로 그녀를 한번 쳐다봤다. 깔끔하게 돌아서서 나갔다. 사무실을 나서며 황금빛 머리를 한 남자가 나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송명우, 송 집안의 큰 아들. 하운서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중 한 명. 내가 하운서와 결혼한 이후로 그는 나에게 잦은 문제를 일으켰다. 송명우는 내가 하운서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나를 가리키며 화를 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나는 기분 나쁘게 대답했다. 예전에는 하운서가 좋아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 나를 자제하곤 했다. 착실하고 순종적인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다. 송명우가 괴롭힐 때마다 나는 조용히 참았다. 혹은 피할 수 있으면 피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다. 송명우는 늘 약하고 쉽게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다니 믿기지 않아. 화가 나서 얼굴이 달라졌다. 개회산. 하운서는 너와 이혼했어. 그런데 너는 아직 그녀에게 끌려다니고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웃었다. 송소년. 나는 하운서와 아직 이혼 증명을 받지 않았어.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합법적인 부부야. 송명유가 내 앞에 뛰어왔다. 오만한 태도로 내 코를 가리켰다. 합법적인 부부가 무슨 상관이야. 하운서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가 아니잖아. 나는 손을 흔들었다. 그녀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이혼하지 않는 한 나는 공인된 남편이야. 송명유가 분노로 폭발했다. 너 같은 남자 정말 많이 봤어. 이혼을 미루는 게 그냥 돈 때문이잖아. 송명유가 말하면서 가방에서 수표 하나를 꺼내 내 얼굴에 던졌다. 여기 100만이야. 돈을 들고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나는 미세하게 눈을 가늘게 뜨고 오만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수표를 느긋하게 집어들다. 100만. 그녀를 1시간 동안만 떠나게 해라. 송명우가 나를 분노에 가득 찬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1시간이라니 무슨 말인가? 나는 내가 영원히 운서를 떠나기를 원한다. 이 비겁한 남자는 미쳤나. 100만이 아직도 적다고 불평하다니. 나는 혀를 차고 말았다. 송소씨. 고작 100만. 너도 그걸 꺼낼 용기가 있냐? 말이 끝나자 나는 손목에 힘을 주었다. 수표가 휘날리며 날아갔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송명우의 얼굴에 피가 나는 상처를 남겼다. 송명우가 아픈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을 보니 온통 피였다. 내 얼굴. 개회산. 내가 내 얼굴을 상처내다니? 내가 너를 해치겠다. 나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너 따위로. 2년 전. 열대 정글의 그 무리. 훈련받은 사람들도 나를 이기지 못했었다. 하물며 그가 어떻게 될까? 송명우는 초조해 보인다. 손을 들어 나의 얼굴로 힘껏 휘두른다. 그러나 그의 손이 아직 내게 닿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손목을 단단히 잡아버렸다. 이어서 딱 소리와 함께 송명우는 삐걱거리는 소리 같은 비명소리를 질렀다. 헉하고 소리 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오른팔은 일그러진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내 손. 나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송명우를 바라보았다.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웃었다. 다시는 교훈을 얻지 못할 걸. 다음번엔 이렇게 간단히 한 손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때 뒤에서 갑자기 하운서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개회산, 개회야. 너는 뭐 하고 있니? 송명우는 하운서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운수야. 지화이는 그저. 나는 하운서를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다. 손을 가볍게 쳤다. 못 알아보겠어? 나는 나가서 쓰레기를 처치하고 있어. 샤윈수는 나와 말다툼할 시간이 없어. 즉시 사람에게 송명우를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병원에 가서 송명우에게 사과해야 한다. 하운서가 나에게 명령했다. 송가와 하가 두 집안의 관계가 좋다. 상업적으로도 협력이 있다. 송명우는 송가의 외아들이다. 첫째, 내가 그를 다쳤다. 아트영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운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가 감히. 말을 마친 후 나는 돌아서서 떠날 준비를 했다. 멈춰. 하운서가 내 팔을 붙잡았다. 내 눈에서 한 줄기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손쉽게 뿌리쳤다. 손과 발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그 사람과 같았던 뭐든지 순응하며 칭얼거리던 나인가? 옆에 있던 심춘영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하운서는 몸 전체에서 차가운 기운을 뿜어냈다. 계회. 너는 실증 났냐? 너는 마시고 싶니?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비웃으며 한숨을 쉬었다. 한번 해보세요. 이 하운서 주위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험이 감돌았다. 에리가 당신의 뒤를 봐준다고 제가 당신에게 손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왜요? 누군가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당신 질투하고 있군요. 샤윈수는 목이 메었다. 그녀는 또 저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무슨 질투를 하겠어요. 그녀는 단지 속이 불편할 뿐이에요. 지화이. 만약 저 앞에서 유혹하고 밀어내는 이 연극을 하고 싶다면 빨리 마음을 접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합니다. 저는 그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당신을 가지고 노는 유혹과 밀어내기는 그만두세요. 여자. 정말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말을 끝내고 저는 멋지게 돌아서 떠났습니다. 하운서는 차가운 얼굴로 제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떠날 때까지. 그런 후에야 춘잉은 하운서 옆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예전 그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계준인가? 누군가에 의해 혼이 옮겨간 건 아니겠지? 하운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단 며칠 사이에 이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나는 여실을 떠나 호텔로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령아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령아는 하운서의 여동생이다. 성격이 활발하고 귀엽고 열정적이며 너그럽다. 웃을 때 정말 예쁘다. 그녀는 내가 그녀 언니와 이혼했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다. 내가 괜히 생각이 깊어질까 걱정했다. 그래서 나를 불러서 마음을 풀게 하려 했다. 샤의 집에서. 여령아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다. 또한 내가 기억을 잃은 후의 친구이기도 하다. 나는 곧 교토를 떠날 예정이다.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잘 감사하고 싶었다. 그래서 곧바로 약속을 했다. 쇼핑몰에 도착했다. 나는 여령아를 데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 매장으로 갔다. 30분 후. 여령아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구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장식 악어 가죽 핸드백. 어떤 사랑 매장을 나서다. 온몸이 어지럽다. 비록 그녀가 돈을 쓰는데 허세가 있긴 하지만 400만 원의 가방을 사는 것은 너무 사치스럽다. 계회산 형. 이 가방. 진짜 나에게 선물해줬어? 하링얼은 손에 든 이 값이 집 한 채인 가방을 쳐다보았다. 믿기 힘든 느낌이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달이 내 생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미리 너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야. 하링얼은 너무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세상에. 계회산 형.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요? 하링얼은 약간 의아해했다. 그는 누나와 이혼했잖아. 일전도 없이 집 한 채도 못 받았잖아. 게다가 나는 지난 2년 동안 일도 못했어. 당연히 수입이 있을 리 없지. 나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예전의 저축이야. 하링얼은 자하고 소리쳤다. 갑자기 무언가 깨달았다. 위험한 큰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리아 형, 너 기억을 되찾았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름 영아가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틀 동안 이렇게 이상했던 거군. 공장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한 것 같아. 아, 기억을 되찾은 거구나. 여름 영아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8, 계회산 형. 너 그렇게 부자인 거야? 아마도 최고 부자 아들이 아닌가?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니야. 아들 2 글자만 빼면 돼. 여름 영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지원을 요청하세요. 한 오후 동안 나는 여름 영아와 함께 쇼핑몰의 모든 고급 매장을 휩쓸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여름 영아가 전리품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호텔로 돌아갔다. 호텔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여름 영아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름 영아의 매형이지? 너는 단시간 안에 운금 별장에 오도록 해라. 넌 여름 영아에게 신세를 질 준비나 해. 그렇지 않으면 성곽 외곽에 구름수 놓은 별장. 이때 여름 영아는 2 손이 묶인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입도 테이프에 막혀 있었다. 2명의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이 그녀의 양쪽에 서 있었다. 시선은 그녀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았다. 남자가 전화를 끊었다. 돌아서서 2 경호원에게 바라보았다. 여름 아가씨의 손을 빨리 풀어주지 않겠냐? 2 손이 해방되자 여름 영아는 자신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찢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온 시자. 너 미쳤냐? 나조차 묵다니. 교토의 세대가. 여름 집안 외에도 온 집안과 소 집안이 있다. 온 집안이 여름 집안과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왕래는 있다. 셋째 소저, 움직이지 마세요. 난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내가 와주면 좋겠어. 그저 계회산을 내게 데려오고 싶었을 뿐이야. 여름 영아는 마음속에서 덜컹했다.
그녀도 방금 내가 송명우의 얼굴을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손도 하나 썩게 만들었다. 온시재는 송명우의 절친한 친구이다. 그는 자신을 납치해 나를 유인했다. 분명히 송명우에게 화풀이하려는 의도이다. 아니요. 계준영이 오게 해서는 안 된다. 공명하는 달려가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2명의 경호원에게 막혔다. 원시지혜, 나는 너에게 경고한다. 계회형과 내 언니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 내가 그를 건드리기라도 한다면 내 언니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온시재가 비웃으며 말했다. 2번째 부인. 누굴 겁주려는 거지? 나는 율서 언니가 계회에게 전혀 감정이 없다고 들었다. 결혼한 지 2년. 단 한 번도 그를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다. 또 내 진년형을 괴롭히다니. 오늘 꼭 제대로 혼내주어야겠다. 이 어리석은 사람. 샤링거는 분노에 이를 악물었다. 그는 커피 테이블 위에 컵을 움켜쥐고 웬스제에게 다가갔다. 방귀. 내 매제와 언니는 사이가 좋다. 내가 그에게 손대면 안 된다. 언니가 너의 피부를 벗겨낼 거야. 웬시제가 날아오는 컵을 피했다. 인용 소파 위에서 태어났다. 2번째 부인. 나는 겁먹고 자란 게 아니다. 국자들 사이에서 다 퍼져 있다. 하운서는 계회산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가능성이 없다. 웬시제의 눈에 강한 빛이 스쳤다. 그는 송명우의 한 손을 망가뜨렸다. 그럼 나는 그의 2손을 망가뜨리겠다. 그는 다른 몇 명의 경호원들을 가리켰다. 너희 몇 명은 문 앞을 지키고 있어? 잠시 후 그가 올 것이다. 그가 무릎 꿇고 들어오게 해라. 하영아는 화가 나서 불붙은 듯 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원시제를 향해 돌진했다. 나랑 싸우려면 각오해. 그러나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 이소저. 난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 나를 예의 없이 대하지 말라. 온시제의 말이 막 끝났다. 밖에서 날카로운 제동 소리가 들렸다. 정말 빠르게 오네. 하링얼은 애가 타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마음속으로 오길 바라는 사람이 잘생긴 언니였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 시즌진 형이 아니야. 방금 그들이 나를 차에 묶었을 때 그녀는 휴대폰으로 하운서에게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가 봤는지 모르겠다. 온시제가 다리를 꼬고 있었다. 거실 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밖에서 경호원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온시제가 놀라서 멈췄다. 과연 온 사람이 시즈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비명소리가 멈췄다. 다음 순간 나는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방금 바오친에게서 빼앗은 무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태도가 여유로웠다. 온시제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문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숨이 막히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오는 사람은 바로 계준이다. 샤링어가 나를 보자마자 급히 소리쳤다. 계회산 형, 빨리 도망가. 나 신경 쓰지 마. 빨리 가.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웬시제는 정신을 차리고 옆에 있는 경호원에게 말했다. 그녀의 입을 막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차가운 바람소리가 지나갔다. 웬시제는 그저 눈앞에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직후 2개의 무거운 질문 소리가 들려왔다. 샤링어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나는 손쉽게 그녀의 2명의 보증인을 처리했다. 한 경호원이 무기로 머리를 맞았다. 다른 한 경호원은 내가 발로 차서 날아갔다. 2 사람은 크게 넘어졌다. 한 번도 비명을 지를 기회조차 없었다. 웬시제가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자 급히 문 밖으로 소리쳤다. 누가 오세요. 나는 웃으며 웬시제를 바라봤다. 만약 너가 문 밖에 있는 수십 명을 부른다면 나는 내가 입김 낭비하지 말라고 권해. 온시제가 찬숨을 내쉰다. 믿기지 않는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가 오늘 밤 데려온 20명의 보디가드. 모두 실력이 뛰어난 전문 보디가드이다. 이렇게 빨리 내가 해결하다니. 겨우 10분도 버티지 못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실력을 가졌지? 내 얼굴에는 차가운 것 외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 검은 눈동자가 힘이 넘친다. 내 사람에게도 감히 손을 대다니?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지? 온시걸은 내 눈빛에 압도당했다. 내 몸에서 나오는 기세가 그를 숨막히게 했다. 하지만 송명우를 위해 복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의 얼굴이 그를 만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온시걸은 용기를 내서 말했다. 개간지. 내가 송명우의 얼굴과 손을 다쳤다. 지금 너는 스스로의 얼굴을 망치고 손을 쓸모없게 만든다. 그러면 너희를 떠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쪽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들은 가장 웃긴 농담이다. 하양아가 서둘러 내 손을 잡았다. 계회 형, 우리 가요. 신경 쓰지 마. 나는 하양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양아, 나가서 가을을 기다려. 하양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계회 형, 나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말 잘 들어. 하양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알겠다. 하양아는 거실을 나갔다. 다음 순간 방에서 온시걸의 비명이 들렸다. 하영아는 이 비명 소리에 크게 놀랐다. 나는 거실로 돌아가 상황을 보려 했다. 그러자 내가 나오는 게 보였다. 계회형. 그녀는 재빨리 나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다. 아무 일도 아니야? 나는 하영아를 쳐다보았다. 나는 괜찮아. 하영아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온몸에 상처가 없자 그제야 안심했다. 하영아는 나를 따라 마당을 나왔다. 바닥에 엉켜서 누워있는 경호원 10명을 보았다. 그녀는 입을 가렸다.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계회형이 처리한 것이다. 하영아는 경외심 가득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지를 치켜 세웠다. 계회형. 너는 어떤 색의 무지개 방귀를 좋아하니? 내가 불어볼게. 나는 웃음이 나왔다. 말을 하려던 찰나는 검은색 고급차 한 대를 보았다. 은혜색 벤틀리와 함께 이쪽으로 향해 왔다. 내 여동생이야. 샤링얼은 그중 한 대의 차를 알아보았다. 뛰어오르며 외쳤다. 자매, 나 여기 있어요. 두 대의 차가 동시에 우리 앞에 정차했다. 곧이어 벤틀리의 문이 열렸다. 몸매가 늘씬한 여자가 내려왔다. 샤윈수는 마치 캥거루처럼 즐거운 샤링얼을 흘긋 보았다. 누가 괴롭힘을 당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너 왜 여기 있어? 쳐다보던 중 그녀 뒤에서 환하게 빛나는 별장이 보였다. 문 앞 바닥에는 2명의 경호원이 누워 있었다. 악당 같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한 거야. 누군가 내게 전화했다. 내가 오지 않으면 샤링얼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샤링얼이 샤윈수의 팔을 당겼다. 언니 부부에게 잘 감사해야 해. 그가 제때 와서 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난 오늘 위험했을 거야. 나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천만에요. 그들은 원래 나를 노리고 온 거야.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고급차에서 사람들도 내렸다. 그 여자는 여름운수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다. 매우 아름답게 생겼다. 링얼 씨와 지 씨가 놀라게 했다. 온유설이 여름 링얼과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여름 링얼은 오만하게 냉소를 지었다. 같은 학생이. 온유설이라는 누나는 온시걸보다 훨씬 예쁘다. 온유설이 문 앞에 있는 경호원에게 눈을 주었다. 얼굴을 붙이고 말했다. 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바보. 여름운수의 여동생을 납치하다니 감히. 완전히 헛짓거리하고 있다. 온유설의 조수가 대답했다.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곧 그녀는 다시 뛰어나왔다. 아가씨. 둘째 아들 그가 무슨 일이야? 온유설의 얼굴색이 살짝 변했다. 이 소년의 왼쪽 약지 손가락이 잘렸다. 이미 기절해 버렸다. 온유설의 얼굴색이 변했다. 하연아도 어리둥절해했다. 본능적으로 나를 바라봤다. 온유설도 나를 쳐다봤다. 당신이 그랬어요. 나는 그녀를 벗겨냈다. 말투가 특히 건방지게 들렸다. 맞아. 내가 한 거야. 그의 한 손가락을 잘랐다. 이미 그에게 유리한 거야? 하령이는 충격을 받으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도리어 온시걸의 한 약지를 잘랐다니. 괜히 아까 그가 먼저 나오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나 보다. 그런데 천개, 기회형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겠어. 오녀설은 주먹을 꽉 쥐고 나를 응시했다. 비록 그녀는 오늘 이전에 나를 본 적이 없지만 하지만 몇 가지 소문은 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하연아의 남편이 부드러운 감자라고 말한다. 누구나 괴롭힐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연약한 남자는 그녀의 동생의 손가락을 잘랐다. 운수. 당신의 남편. 올루설에게 한 말을. 그리고 여운수를 껄떠보았다. 나는 그녀와 지금 아무 관계도 없다. 기야. 여운수는 이를 악물었다. 이자. 그저 그녀와 선을 긋고 싶어 했다. 하령이는 언니를 힐끗 쳐다보았다. 제 남편을 이혼시키라고 압박한 게 아니었나.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녀가 누군가에게 차인 듯한 모습인가.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는 여운수를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았다. 그들과 더 이상 얽힐 생각이 없다. 천이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온씨가 당신 동생의 원수 갚고 싶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응할 것이다. 친절하게 한마디 하자면 사람을 좀 많이 데려오는 게 좋겠다. 말을 마치고 길가에 세워진 스포츠카에 올라탔다. 가속기의 폭발. 차는 화살처럼 질주하며 떠났다. 하령이가 반응할 때까지 빨간색 차의 뒷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만 보였다. 하링얼은 흥분해서 뛰어오를 것 같았다. 자매, 나는 너한테 말하고 싶어. 지화이 형은 오늘 밤 정말 멋있었다. 그는 혼자서 온 시제를. 그 경호원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하윈수는 내가 떠나는 방향을 노려보았다. 무엇인가 신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원여설은 방금 내가 보였던 위압적인 모습이 떠올랐다. 마음속에서는 몇 분의 흥미가 생겼다. 그녀의 동생 손가락을 다치게 하지도 않았다.
또 많은 경호원들을 전혀 다치지 않고 처리했다. 이 남자는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윈수. 당신의 이전 남편은 정말 나를 놀라게 했다. 하윈수가 아직 말하지 않았다. 하링얼은 더 이야기했다. 오녀설. 내 처남에게 눈독 들이지 마. 그와 내 언니는 아직 이혼증을 받지 않았으니까. 원여설은 웃듯 웃지 않는 듯 했다. 그럼 나는 그들이 이혼증을 받기를 기다리겠다. 나는 그를 다시 쫓을 거야. 하영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예의가 가득해졌다. 너 감히. 오녀설은 원래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 하지만 하영아의 반응을 보니 오히려 흥미가 더 커졌다. 하영아가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너희는 이혼할 거잖아. 나는 그를 쫓고 있어요. 너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럼 너도 한번 해봐. 하영아의 눈빛이 경고로 가득 찼다. 잠시 멈춘 후 다시 경고했다. 내 동생 잘 챙겨. 더 이상의 일이 생기면 그는 이제 한 손가락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오녀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의 일은 그들의 온 집안이 잘못했다. 내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하영아는 온시걸를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한 손가락은 그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삼아줘. 그가 앞으로도 이렇게 천하무적일 수 있는지 보자. 나는 하영아의 차가운 얼굴로 경고를 마쳤다. 하링아를 태우고 차를 타고 떠났다. 나는 호텔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에리가 컴퓨터를 안고 신나게 말했다. 계획. 나는 확인했다. 2년 전 블랙샤크의 거래 내역. 내 이름이 적힌 문서를 찾았다. 그 안에 카드 번호만 있었다. 이 카드 번호를 기반으로 그녀는 2년 전 내가 타겟으로 잡혔다는 것을 알았다. 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을 나에게 바로 넘겼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내 얼굴이 즉시 변했다. 진성계가. 그래서 2년 전 블랙샤크를 고용한 나를 추적한 사람은 계가의 사람들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방금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컴퓨터 화면에 뉴스가 튀어나왔다. 진성계가의 계호민과 강가의 큰아가씨가 결혼했다. 결혼 날짜가 정해졌다. 제목 아래 계호진과 강월정의 웨딩 사진이다. 나는 그 사진을 충격적으로 응시했다. 이 두 사람. 한 명은 내 사촌이다. 한 명은 5년 전에 이미 나와 약혼했던 약혼자이다. 그들이 결혼을 하다니. 게다가 웨딩 사진도 다 찍었대. 개 같은 놈. 지하오첸과 장위팅이 나를 바보로 하나? 나는 즉시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어. 지 집안에서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일. 결국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 첫 번째로 지 집안이 사실상 2년 전에 내 소식을 발표했어. 게다가 그들이 진짜 같은 모양으로 내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어. 두 번째는 지 할아버지가 내 소식에 너무 슬퍼서 중풍으로 마비가 되었어. 할아버지는 내 능력을 아는지 집안의 한 사람이야. 내 몸을 직접 보지 않으면 그는 내가 죽었다고 믿지 않을 거야. 원래라면 2년 전에 내가 추격당해 떨어졌지. 절벽 사건에 대해 지 집안은 알아선 안 되겠지? 내가 방금 조회했던 카드 번호를 주시하지 않는 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로 키워주셨어. 내가 마셨다면 상속권이 삼방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는 모든 게 이해가 갔어. 에리가 술장 앞에 가서 내게 술을 따랐어.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 지후이. 이번에는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어. 너가 계가를 완전히 망하게 할 만큼 충분해.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어. 너는 간섭하지 마. 에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 어째서? 이 원한을 갚을 생각이 없니? 나는 술을 크게 한 모금 마셨어.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에리가 손가락을 튕겼어. 팔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 2년 만이야. 정말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정리 좀 해. 내일 나는 금성으로 돌아가야 해. 다음 날. 나는 어젯밤 잘 못 잤어. 비행기에 타자마자 안대를 쓰고 7시간을 보충 잤어. 비행기에서 내려 호텔에 가서 다시 한번 잤어. 저녁 9시에 일어나서 저녁을 먹었어. 그 후 밤의 어둠을 틈타 계가에 잠입했어. 화국에는 6개의 백년 가문이 있어. 남북이 갈라져 살고 있다. 북쪽의 교토, 소가, 온가, 하가 세 가문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중 하가가 가장 강력하다. 그리고 남쪽의 금성에서는 무가, 기가, 강가 세 가문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30년 전 무가는 이유를 알 수 없이 가족 전체가 해외로 이주했다. 강가는 몇 년 전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전이 날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금성에서 가장 명망과 실력이 있는 가문은 기가 유일하다. 강가의 할머니와 우리 할머니는 절친한 사이였다. 젊었을 때는 내 목숨을 구해주기도 했다. 기 할머니는 그 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강가를 도와주었다. 심지어 두 집안이 인척이 되기를 원하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성년이 되자마자 나를 부르고 강월정과 약혼하게 했다.
5년 전 그 약혼식은 두 집안의 주도로 극히 화려하고 호화롭게 진행되었다. 다음날 강가의 주가는 5포인트 상승했다. 그 이후로 강가는 상업적으로 물이 차오르니 배가 잘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곧 시즌집 9옥에 도착했다. 나는 차를 뒷문 건너편 도로에 주차했다. 혼자서 담을 넘어 들어갔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시즌집의 경호원이 모두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안도 예전보다 훨씬 더 엄격해졌다. 나는 할아버지가 사는 독채로 돌아갔다. 작은 집 안을 한 바퀴 찾아보았다.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집에서 요양 중이다. 혹시 삼촌께서 요양원에 보내신 건가? 할아버지를 찾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머무를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계단을 내려갈 때 방심하다가 경호원을 놀라게 했다. 곧 시즌 집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경호원들이 달려왔다. 나는 급히 3층으로 도망쳤다. 정면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나는 두말 없이 달려가서 그를 한 방에 기절시켰다. 돌아서서 객실로 달려간다. 발코니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누가 들어가자마자 알겠어? 거센 바람이 나를 휩쓸었다. 안에 누군가 있다. 나는 문을 재빨리 닫았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하윤슈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녀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윤슈는 들어온 사람이 나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아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게다가 이렇게 많은 경비를 놀라게 했다니.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몸을 피해서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손님방 문이 두드려졌다. 나는 문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밖의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들어와서 하윤슈에게 수상한 사람을 봤는지 물었다. 하윤슈는 못 봤다고 대답했다. 나는 7번 숨을 쉬었다. 그녀가 조금 양심이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을 팔지 않았다. 나와라. 경비원이 떠날 때까지. 밖에서 하윤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하윤슈가 물었다. 너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나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지만 웃는 것 같지 않아. 이 질문은 내가 너에게 해야 할 거야. 하은서. 너는 왜 내 집에 있어? 내 집. 하은서는 당황했다. 너는 시즌 가족이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집일 이유가 없잖아. 나는 테이블 위에 차가 놓여 있는 걸 봤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 하은서의 눈빛은 이해하기 어려웠어. 시즌 가족은 시즌 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가 시즌 가족이라면? 시즌 가문의 경호원은 그를 모를 리가 없어. 나는 빈 컵을 내려놓았다. 앞으로 너도 알게 될 거야. 더 말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지금 시즌 가족에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나는 창가로 가서 밖의 상황을 보고 싶어. 누가 알았겠어. 두 걸음 내디디자마자 발이 힘없이 풀릴 줄은. 하은서는 내가 다쳤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급하게 나를 붙잡았다. 나는 머리를 들었고 얼굴에는 이상한 붉은기가 돌았다. 하은서는 갑자기 내가 방금 마신 그 주스를 생각해냈다. 그건 계회가 방금 보내준 계호진의 사촌형이야. 죽어. 그 사람이 감히 약을 넣다니. 나는 엉망으로 옷깃을 잡아당겼다. 마지막 남은 이성이 대불에 타버렸다. 견딜 수 없어 하여서 여름 구속에게 다가갔다. 하여서는 턱을 굳게 물고 있었다. 그녀는 내 엉망진창인 손을 잡았다. 계회가 참았다. 다음 순간 나는 그녀를 입맞춤했다. 여름 구속의 온몸에 혈액이 순간적으로 새롭게 시작된 숨막히는 열기가 심장이 빨리 뛴다. 이 느낌은 너무 익숙하다. 5년 전 그 밤과 여름 구속이 타오르는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설마 그 사람인가? 나는 악몽 속으로 빠졌다. 꿈에서 나는 다시 5년 전 그 비 오는 밤으로 돌아갔다. 그때 나는 해외에서 인도적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누군가 병원을 습격했다. 나는 잡혔다. 나는 눈을 가려졌었다. 내가 아무리 그녀에게 기도를 해도 그 여자는 나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다. 후반밤에 눈을 뜨자마자 여름 구슬이 내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2회가 지나갔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 대기도 귀찮아했다. 어떻게 해서? 생각이 돌아왔다. 어젯밤 일어난 일이 내 머릿속에서 또렷해졌다. 나는 약에 홀린 것 같았다. 여름 구슬을 해독제로 취급했다. 눈앞에 여름 구슬이 눈꺼풀을 움직이고 있었다. 곧 깨어날 것 같았다. 나는 즉시 벼락치기처럼 손날을 그녀의 목에 내리쳤다. 여름 구슬이 막 눈을 뜨자마자 나는 그녀를 기절시켰다. 나는 순간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침대에서 내려왔다. 아직 밟지 않은 틈을 타게 집을 떠났다. 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여름 구슬이 깨어났다. 그녀는 침대에서 반쯤 일어났다. 방 안에는 이미 내 그림자가 사라졌다. 만약 어지러운 침대의 빨간 자국이 아니라면 어깨에 또렷한 긁힌 자국들이 있다. 그녀는 어젯밤의 모든 일이 진짜였는지 의심하게 된다. 여름 구름은 아픈 목을 부드럽게 주물렀다.
눈 속에 불쾌한 감정이 스쳤다. 이 빌어먹을 남자. 자신을 재우고도 아직 자신을 기절시키다니. 휴대폰이 연이어 2번 울렸다. 여름구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내가 보낸 메시지라는 것을 발견했다. 클릭해보니 눈빛이 순간적으로 무섭게 차가워졌다. 나는 그녀에게 구의를 송금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불만족. 여름구름은 이 9.9의 이체를 바라보았다. 주변에서 예의가 흘러나왔다. 이 빌어먹을 남자. 자기를 뭘로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이 평가. 정말로 큰 수치다. 여름구름은 휴대폰을 강하게 쥐고 있었다. 고상하게. 나에게 걸리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름구름은 마음속의 분노를 누그러뜨렸다. 전화해서 보조인 자오씨를 부르다. 어젯밤 그는 개인 덕에게 이야기를 하러 갔다. 개인이 실수로 차를 그녀에게 쏟았다. 그래서 그녀는 객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하여주는 약이 탄 과즙을 떠올렸다. 눈빛에서 살기를 띄었다. 정말로 자신에게 그 생각을 가져올 줄이야. 정말 좋다. 운전사가 곧 왔습니다. 하여춘이 차에 타자 보조 운전석의 양팀이 그녀에게 서류를 하나 건넸다. 놓치다. 당신의 지시에 따라 에리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녀와 계회 사이에 어떤 관계도 찾을 수 없었다. 하여춘은 서류를 받아 몇 번 훑어보았다. 얼굴빛이 차가워졌다. 그들의 관계는 분명 단순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에리의 신분으로 지위가 그에게 그렇게 공손할 수는 없다. 하여춘은 지금 나를 생각하기만 하면 에리와 연인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 산속은 답답해. 기항. 그 남자. 도대체 그녀에게 숨겨진 일이 얼마나 많은 거지? 그와 기가 도대체 무슨 관계지? 그리고 어젯밤도 하윤수가 이 말을 누르며 생각했다. 그녀가 핸드폰을 들었다. 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전화가 오랫동안 울렸다. 드디어 연결되었다. 전화에서 힘없이 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것 같다. 하윤수가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 다음 순간 핸드폰에서 에일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환은 누구야? 하윤수가 핸드폰을 꽉 쥐었다. 분노가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다. 이른 아침이지. 에일리가 어떻게 기환이 곁에 있는 거지? 그들이 어젯밤에 함께 있었던 건가? 전화 너머에서 하윤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냥 전화가 끊어졌다. 하윤수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내 전화는 이미 끊어졌어. 나는 그녀를 차단했어. 정말 너, 기봉이네. 진짜 내가 너한테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하니? 하윤수는 붉은 입술을 가볍게 다물었다. 섹시한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걸려있다. 호텔 안에서 에리가 침대 곁에 서 있다. 웃지 않으면서도 웃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전화를 끄는 나를 바라본다. 나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았다. 내가 너에게 조사해달라고 한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조사를 해보니 걔 노인은 지금 교회의 한 요양원에 살고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옷을 갈아입고 767번으로 나갔다.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 할아버지의 병실 밖에 경호원이 지키고 있었다. 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를 틈타 의사 사무실로 몰래 들어갔다. 몇 분 후에 나는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로 나왔다. 큰 아들이 안에 있다. 잠깐 기다려줘. 경호원이 나를 막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 속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다. 그가 말하는 큰 아들은 아마도 시즌 하우첸일 것이다. 병실 안에서 시즌 하우첸이 할아버지 시즌 후아이하이의 큰 손가락을 잡고 있다. 그는 서류에 손도장을 찍게 했다. 이 문서가 생겼으니 그가 강월정과 결혼한 후에 자신이 시즌가의 후계자라는 것을. 게호즈는 침대 곁에 서 있다. 병상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노인을 바라보며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할아버지, 처음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는 우리 아버지를 후계자로 삼아야 했어? 계야가 아니라 너가 너무 편파했어. 모든 것을 큰아버지 가족 편에 두고 이 몇 년 동안 너는 품을 유능한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노력을 했지? 하지만 결과는 어때? 그가 우리 손에 죽지 않았나? 너도 우리를 악랄하게 생각하지 마. 원망할 것은 너 자신이지. 그를 후계자로 선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월정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하잖아. 나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야. 지금 시즌가는 우리 아버지가 꾸리고 있어. 앞으로 나도 시즌가의 주인이 될 거야. 그리고 월정은 영원히 나의 것일 거야. 오직 나의 것만이야. 게호즈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그러니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시즌 가문을 점점 더 잘 만들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질 거고, 아쉽게도 당신은 그걸 볼 기회가 없네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아버지도 이 늙은 놈을 지금까지 살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월정과의 결혼식이 끝난 후에 이 늙은 놈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거예요. 나는 문 밖에 서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빛에 살기가 흘렀어요. 보아하니 할아버지가 뇌졸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 인덕과 시즌 하우천 이 부자와 관련이 있어요. 잠시 후
시즌 하우천이 병실에서 나왔어요. 걸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옷은 이미 도착했나요? 제가 바로 갈게요. 나는 시즌 하우천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3일 후에는 시즌 하우천과 장월팅의 결혼식이 있어요. 나는 잘 생각해야 해요. 그들에게 어떤 대례를 준비할지? 반드시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회가 떠난 후 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2년 넘게 보지 못했던 사람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계셨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무술을 배우셨다. 게다가 운동하는 습관도 있으셨다. 그래서 몸이 항상 좋으셨다. 비록 7학년이 되었더라도 몸이 또래들보다 건강했다. 하지만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노인은 매우 마르고 얼굴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기름이 다 떨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계신 것을 보니 나는 매우 불안했다. 곧바로 그에게 조치를 취했다. 여러 가지를 확인한 후 나는 결국 마음속의 추측을 확인했다. 할아버지는 뇌졸중이 아니다. 오히려 중독되었다. 지인덕이라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 자기 아버지에게도 독을 낼 수 있다니? 정말 하늘이 놀라서 천둥이 쳐야 할 일이다. 나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자기 병을 꺼냈다. 두 알의 약을 꺼내 할아버지의 입에 넣어줬다. 누군가 발견할까 두려웠다. 나는 잠시 병원을 떠났다. 근처의 카페를 찾았다. 에리에게 전화해 할아버지를 구출할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기를 기다렸다.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내가 할아버지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인근 바깥을 지키던 경호원들이 모두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병실에 누워 있어야 할 할아버지도 사라졌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겨우 1시간 조금 넘게 떠났을 뿐이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지? 그때 내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열어보니 순간 숨을 한 번 들이켰다. 할아버지의 사진이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다. 내 눈빛에 살기가 드러났다. 즉시 상대방의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휴대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씨. 하소저가 당신에게 색을 전하라고 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름 단저택에 가서 그녀를 만나세요. 내 등 쪽에 하나 있습니다. 화가 나서 눈이 붉어졌어요. 하은수. 이 개 같은 놈. 감히 할아버지를 납치해 나를 위협하다니. 그리고 하소저가 당신에게 상기시키라고 했어요. 그녀의 전화를 블랙리스트에서 빼세요. 양팅이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구름 단저택. 화국의 모든 일선 도시에는 다 있어요. 지씨가 개발한 고급 개인주택. 구름 단저택이 그중 하나예요. 이때 하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습니다. 열 손가락이 빠르게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어젯밤지 저택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다 꺼내봤어요. 하지만 인위적으로 많은 장면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녀는 복구할 방법을 생각 중이에요. 양팅이 하은수 옆으로 가서 말을 걸었어요. 여사가 개 회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그는 오는 길에 있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하윤수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반 시간도 안 돼요. 나는 급히 운단부지로 갔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마치 고추를 먹은 듯이 하윤수 앞에 달려갔어요. 하윤수. 할아버지께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하윤수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미소처럼 보이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어요. 내 할아버지는 누구야? 대기의 미소. 나에게 허세 부리지 마. 하윤수가 할아버지를 납치해서 나를 위협하고 있다면 이미 내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거네. 하윤수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살펴보았어요. 그녀의 붉은 입술이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너를 가야 개야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개봉이라고 부르는 건가? 나는 주먹을 닦았다. 하윤수를 노려보았어요. 이봉은 내 본명이에요. 개항은 내 아명이에요. 해외에서 2년을 보냈어. 신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그래서 나는 가명을 개화로 썼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름에 익숙해졌어. 하윤수는 혼자서 입을 열었어. 내가 너를 구한 시간과 개 가족 발표. 개봉의 사망 소식의 시간차가 크지 않아. 게다가 내가 어젯밤에 한 말도. 그래서 나는 대담하게 추측했어. 너는 개가의 그 2년 전에 죽은 큰아들 개봉이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어. 이미 하윤수가 알았으니 나도 숨길 게 없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어. 나는 바로 개봉이야. 하윤수가 나를 보고 물어봤어. 너는 언제 기억을 회복했어? 내 눈빛은 조금 차가웠어. 내가 이혼을 제기한 날. 하윤수가 그날의 상황을 떠올렸어.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어. 생각해보니 너에게 고마워해야겠어. 내가 너무 냉정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도 기억을 회복하지 못했을 거야. 샤윈슈의 얼굴색이 좋지 않게 나를 쳐다봤다.
지펑. 너는 나와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쏘아붙여야 해? 나는 사양없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는 전 아내에게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어. 샤윈슈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나를 노려봤다. 잠시 침묵한 후 갑자기 물었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어젯밤 너는 언제 떠났어? 나는 순간 멍해졌다. 어젯밤. 그녀가 말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말만 꺼내도 나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나는 막 발작할 참이었다. 샤윈슈가 갑자기 앞에 다가왔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봤다. 아침에 내가 너에게 전화했을 때 엘이 왜 내 곁에 있어? 어젯밤 너가 계속 그녀와 놀았다고 말하지 마. 내가 샤윈슈의 말을 들었다. 순간 멍해졌다. 곧 그녀의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얼굴색이 하얗게 질었다. 내가 어젯밤 누구랑 놀았는지 그녀가 모르겠어? 그녀의 표정을 보니 어젯밤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구나. 나는 하영아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눈빛 속에 자기 비하의 웃음이 스쳤다. 나는 어젯밤 그녀와 함께 뒹굴고 있었다. 하영아는 등 뒤에서 강하게 느낌을 받았다. 어젯밤 나는 분명 나와 같은 약에 취했다. 그가 떠난다면 에리와 함께. 그럼 그들은 이 생각을 하니 하영아는 속으로 질투가 치밀었다. 에리를 손으로 조각내고 싶을 정도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다. 그러나 다른 여자와 밤새 어울렸다. 계획. 너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냐? 나는 하영아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나는 그냥 뻔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2년 동안 마치 개처럼 너 주위를 빙빙 돌지 않겠지?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2년간의 시간을 생각하면 답답하다. 내가 이런 억울함을 겪어본 적이 있었던가? 하영아가 나를 노려봤다. 위험하게 눈을 가늘게 뜨다. 곧바로 내 팔을 붙잡고 위로 올라가다. 나는 방금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다. 누가 알았겠는가? 발이 미끄러질 줄은. 크게 넘어졌다. 하윤수가 손을 내밀어 나를 돕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한 발 늦었다. 눈앞에서 내 머리가 테이블에 강하게 부딪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가 흘러 하윤수의 눈을 찌르다. 그녀는 재빨리 나를 붙잡으려 했다.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연타. 제발 나를 만지지 마. 주복회의 이마 상처. 힘없이 하윤수의 어깨에 기대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몸부림치고 싶지만 힘이 없다. 하윤수가 급해져서 재빨리 외쳤다. 양팅. 빨리 의사를 불러. 빨리. 양팅은 별장의 가정의를 불렀다. 의사가 진찰하자. 내 이마의 상처가 약간 깊다. 봉합해야 한다. 나는 그 약을 먹었다. 별로 쉬지도 못했어. 오늘 또 이렇게 고생했어. 지금 상처가 아프고 괴로워. 흐릿하게 잠이 들었어. 하엽은 침대 옆에 지키고 있었어. 의사가 나를 꿰매는 걸 보고 있었어. 감정이 천천히 가라앉았어.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통제력을 잃게 된 걸까? 단지 어젯밤 개화와 에리와 함께였기 때문이야. 그때 그 물을 마셨고 두 사람 모두 약에 중독됐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때 상황은 그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에리를 찾는 게 더 좋았어. 하엽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사실 나는 질투했어. 미치도록 질투했어. 그때 양팅이 갑자기 밖에서 들어왔어. 일레시. 개인덕이 7명의 하녀를 보냈어. 조사를 마쳤다고 하더라. 어젯밤 당신의 차에 약을 탄 사람은 바로 그녀입니다. 하연이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일이 이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인은 대충대체 희생양을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하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남다. 계속 조사하게 하세요. 네. 나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이마를 만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손은 시원한 손에 붙잡혔습니다. 상처는 이제 막 붕대를 한 상태입니다. 나는 하연이의 찌푸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욕하고 싶습니다. 하연이, 도대체 내가 너에게 왜 화가 났지? 이렇게 나에게 대해? 하연이는 침대 옆에 앉아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연이, 우리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거 이해하나요? 전처는 전처다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 전처입니다. 하연이는 지금 이 두 글자를 듣기만 해도 화가 납니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나요? 예전의 기억이 회복된 건가요? 오히려 자신에 대한 감정을 잊은 건가요? 하영아가 내 손을 잡았다. 개풍. 우리는 아직 이혼에 대한 진정기간 중이에요. 나는 지금 언제든지 이혼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하영아의 이 말에 나는 즉시 다급해졌다. 하영아, 너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마. 처음은 내가 이혼을 제안한 거잖아. 나는 당신을 도울 것이다. 지금 와서 또 마음을 바꾸고 싶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나를 뭐로 보고 있는 거야? 하영아가 나를 노려봤다.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잊지 마. 내 할아버지는 아직 내 손에 있어?
이걸 거의 잊어버릴 뻔했어. 할아버지도 그녀의 손에 있어? 나는 하영아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하영아, 내가 내 할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건드리면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를 이용하다니 정말 대담하군. 너무 흥분해서 머리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어. 천천히 해. 하윤수는 내 어깨를 잡아주었어. 내게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 나는 이미 게로를 교토로 보내줬어. 그쪽에도 의료팀을 잘 준비했어. 그에게 최고의 위로와 돌봄을 줄 거야. 너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하윤수는 직감했어. 이번에 교토를 떠나고 나서 미는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나를 붙잡고 싶어 해. 이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직접적인 방법이야. 게로가 교토에 있는 한 나는 설령천리 길을 가더라도 돌아올 거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 옥은 그녀를 바라보았어. 하윤수,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아무 일도 없으면서 친절을 베풀다니? 간사하거나 도둑이다. 하윤수의 입꼬리에 미소가 띄어졌어. 사람이 몇 초간 침묵하다가 갑자기 말했어. 계획. 나는 갑자기 이혼하고 싶지 않아졌어. 잠시 멍해졌어. 이혼하고 싶지 않아. 잠시 하윤수를 노려보았어. 웃는 듯 웃지 않는 듯. 이혼하지 않겠어. 너의 백월광은 어떻게 할 거야? 설마. 너는 아직 두 마리 배에 발을 걸치고 싶어? 헛소리 하지 마. 하운서가 얼굴에 검은 선을 그리며 나를 쳐다봤다. 지난번 소식이 잘못되었어. 색을 찾지 못했어. 내 얼굴의 웃음이 잠시 굳어졌다. 갑자기 이혼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꾼 이유가 있었구나. 원래는 백월광을 찾지 못했구나.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사탕을 쳐다봤다. 하운서. 나는 내가 부르면 가고 쫓아버리면 가는 개가 아니야. 나를 너의 백월광의 대체품으로 생각하지 마. 여름 구름이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너를 누구의 대체품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손을 흔들었다. 내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너와 계속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하운서를 바라봤다. 한마디 덧붙였다. 하운서가 눈살을 찌푸렸다. 억지로 뽑은 과일은 달지 않아. 하운서가 나를 가볍게 바라봤다. 달콤해. 먼저 비틀어서 맛을 봐야 알지? 나는 할 말을 잃었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올라왔다. 나는 예전에 왜 몰랐지? 이 여자는 이렇게 뻔뻔스러운. 하운서는 내가 아직 무언가 말하려는 걸 보았다. 먼저 내 말을 끊었다. 개봉, 나는 다른 뜻이 아니야. 너의 할아버지가 무사하기만 하면 돼. 또 내 할아버지를 협박했어? 좋아. 하운서, 너 대단해. 이혼하지 않으면 이혼 안 해. 아니야. 누가 누굴 두려워해? 내 보기엔. 하운서는 일시적인 기분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야. 내가 그녀와 맞설수록 그녀의 관심은 더 커져. 나를 정복하고 싶어 할수록 내가 예전과 같다면, 말 잘 듣는다면 금방 흥미를 잃겠지? 그녀는 흥미를 잃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하니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운서는 시간을 보았다. 배고프니 뭐 좀 먹을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배고프지 않아. 나는 쉬고 싶어. 말하고 나는 누웠어. 눈을 감고 가짜로 잠을 잤어. 하운서가 나를 다시 신경 썼어.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어. 막 내려왔어. 그러자 탁자 위에 내 핸드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어. 하운서가 집어들어 보았어. 발신자 표시. 개자식 에리. 하운서는 핸드폰을 단단히 쥐었어. 온몸에서 서늘한 기운이 났어. 한참 후에 그녀는 전화를 받았어. 그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 개화이. 나는 요양원에 도착했어. 어떻게 볼 수 없지? 너 어디 있어? 개회. 하운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개화이는 여기 있어? 전화기 건너편 에리가 잠시 멈칫했어. 즉시 큰 소리로 말했어. 하운서 상표 등록 기호. 너 이 개자식. 너는 개화이를 어디로 데려갔어? 하운서의 어조에 약간의 기복이 있었어. 개화이는 나 하운서의 남편이야.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있는 거지? 에리는 즉시 반박했어. 하운서, 너 좀 뻔뻔하지 않니? 내가 너에게 상기시켜줘야 해? 너희는 이혼했어. 아니, 너가 먼저 얘기한 거잖아. 하운서는 잠시 멈췄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게 또 무슨 상관이야? 하루라도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화는 하루 종일 내 남편인 거야? 에리.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 거야? 내 남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 말을 마치고 에리가 대답할 틈도 없이 하운서는 전화를 끊었다. 이때 양정이 다가왔다. 아가씨, 걔 집에 감시 화면이 복원되었어요. 이미 너의 핸드폰으로 전송되었어. 하운서는 듣자마자 급히 핸드폰을 꺼냈다. 곧 그녀는 감시 카메라에서 내가 떠날 때의 장면을 보았다. 시간은 5시 36분이었다. 2층 복도에서 삭제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하운서는 열었다. 임패천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다. 감시 카메라의 시간 표시가
그 당시 시간은 5시 56분이었다. 하운서는 이 두 개의 감시 영상을 바라보았다. 하운서가 갑자기 뭔가를 깨달았다. 눈에 반짝임이 스쳤다. 그녀는 오늘 아침 6시가 지나서 깨어났다. 내가 떠난 지 아직 1시간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임페처는 내가 막 떠난 후에 방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어젯밤 그녀와 함께 있었던 사람. 사실은 나였다. 하운서는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열심히 떠올리려 했다. 몇 가지 흐릿한 장면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녀는 기억해냈다. 개호진이었다. 어젯밤 그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확실히 나였다. 그녀는 나를 오해했다. 하운서는 위층을 쳐다보았다.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왜 조금이라도 설명하지 않았을까? 혹시 내 눈에는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말 한마디조차 귀찮은 건가? 양정은 깊은 생각에 잠긴 하운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아가씨, 우리 사람들이 이미 확인했다. 약은 개인덕이 임태천에게 준 것이다. 그것은 그가 차에 넣은 것과 같다. 개인덕이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희생양이다. 하운서가 녹화를 중지했다. 얼굴이 말도 안 되게 차가워졌다. 통지하세요. 게시반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라. 게시반과 협력하는 기업들도 더 이상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직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지시했다. 몸에 좋은 죽을 끓이게 하라. 2가지 담백한 반찬을 더 만들어서 보내라. 하운서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위층에서 하인이 허둥지둥하는 소리가 들렸다. 큰일 났습니다, 아가씨. 개 선생님이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하운서는 내 방으로 뛰어가서 보았다. 그 안에 이미 내 그림자는 없었다. 나는 하운서의 개인 별장을 떠났다. 길에서 나를 구러오는 에리를 만났다. 하운서가 개 노인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위협했다. 에리는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 개환. 정말 안 된다. 에리가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그녀를 죽여버리고 싶다. 어차피 배우자 사별을 해도 독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나는 이 말을 문질렀다. 하운서는 어쨌든 나를 한번 구해주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뻔뻔스럽지 않다. 에리가 나를 비스듬히 쳐다보았다. 장난치고 있는 거야? 너는 것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정말 뻔뻔스럽기를. 개회. 나는 내가 그녀에게 반한 것 같아. 아깝다. 나는 턱을 긴장시키고 말을 하지 않았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속은 분명히 알고 있다. 기억을 잃었을 때 나는 하운서를 좋아했다. 기억을 되찾은 후 나는 하운서에게 여전히 감정이 있다. 에리는 내가 말을 하지 않자 계속 말했다. 개회. 너에게 경고하고 싶다. 하운서는 우리와는 다른 길이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너는 나에게 경고할 필요 없어. 나는 알고 있다.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운서와 계속 얽히고 싶지 않다. 나는 반드시 그녀와 이혼해야 한다. 마음이 불편해서 호텔로 돌아온 후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갔다. 나는 감정을 좀 표출할 필요가 있다. 하운서가 내가 묵고 있는 호텔을 알아냈다. 그녀는 나를 찾으러 갔다. 누가 알았겠나? 호텔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안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한 대의 스포츠카에 탔다. 하운서는 즉시 운전사에게 지시했다. 앞차를 따라가라고. 30분 후에 나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바 앞에 차를 세웠다. 하운서가 바의 간판을 흘끗 보았다. 내가 바에 들어가는 걸 보고 하운서도 즉시 뒤따라 들어갔다. 해거리는 진성에서 유명한 바 거리이다. 이 거리 아래에는 암투극장이 숨겨져 있다. 그 입구가 바로 그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바이다. 하운서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진한 술 냄새가 코를 찌르며 다가왔다. 이때는 겨우 새벽 3시였다. 바가 한창 시끌벅적할 시간이었다. 무대에는 마치 악마들이 춤추는 듯한 혼란이 가득하다. 조명이 몽환적이고 아름답다. 헤비메탈 음악이 귀청이 찢어질 듯이 울려 퍼진다. 하운서가 한눈에 쓱 바라보았다. 내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아가씨, 뭘 마시고 싶으세요? 웨이트리스는 먼저 들어온 여자를 두 눈으로 살폈다. 그리고서야 앞으로 나아가 물었다. 하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가방에서 투명한 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웨이트리스가 보자 카드를 받아 바에 가서 위에 코드를 확인했다. 그리고 카드를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그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다. 지하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 왼쪽으로 꺾어 곧장 가라고 했다. 하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으로 곧장 향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러자 시끌벅적한 외침과 환호 소리가 들려왔다. 하운서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눈앞에는 거대한 복싱링이 펼쳐졌다. 복싱링 위의 전자 스크린에는 복싱 챔피언 아서의 사진과 그의 역사적인 전적이 표시되고 있었다. 링 주변의 관객석은 대개 부자들로 가득 차 있다. 외국인들도 많다.
시선을 돌리니 사람 머리가 흔들린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미친 듯한 흥분이 가득 차 있다. 하은서는 곧바로 관객석으로 걸어 올라갔다. 가장 위쪽에는 VIP 관람석이 있다. 시선이 관객석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여전히 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내가 잘못 추측한 건가? 그는 아예 내려오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경기에서 신인이란 게 말이 되나. 신인이 아승과 대결하다니 대단하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놈. 맞아서 고기 반죽이 될 나를 기다려라. 그는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10분도 너무 길다. 최대 3분이다. 1분. 아스는 한 방에 그를 날려버릴 수 있다. 하은서는 관중석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대화면에서 정확히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는 놀람의 기색이 스쳤다. 정말로 뻔뻔스러운 사람이야. 그는 지하 권투장에 자주 가지 않지만 이 전설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녀가 해외 지하 권투장에서 보낸 그 2해 동안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냈다. 지금까지도 해외의 지하 권투장에서는 그에 대한 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하은서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국내 지하 권투장에서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을 만나다니. 뻔뻔스러운. 내가 무슨 눈이 먼 건가? 어떻게 뻔뻔스러운 사람일 수가 있지? 그는 이미 몇 년 전에 은퇴했잖아. 어떻게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어? 권투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은 뻔뻔스러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는 권투계의 전설적인 인물이다. 대가들 중에 대가. 뻔뻔스러운은 유명해졌을 때 갓 성인이었다. 폭발적인 힘을 가진 철권을 지닌 해외 모든 지하 권투장을 휩쓸었다. 데뷔부터 은퇴까지 한 번도 지지 않았다. 그가 지하 권투장에서 보낸 2년 동안의 성적은 지금까지도 누가 능가하지 못했다. 관객석의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곧 심판이 링에 올랐다. 아센이 뒤따랐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반대편 통로를 바라보았다. 모두 기대에 차 있었다. 몇 초 후 금색 가면을 쓴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다소 가냘퍼 보였다. 그러나 차가운 눈빛은 날카로웠다.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령영영영사명. 관객석은 열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링 위의 대화면이 계속 이 경기의 베팅 금액을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처음 몇 개에서 지금은 수백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숫자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다. 하은서가 관람석에 서 있었다. 다소 놀란 표정이었다. 그가 개회였다. 비록 내가 가면을 쓰고 있지만 하은서는 그의 몸매를 보고 한눈에 알아차렸다. 걔, 내려와. 하은서가 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사람들을 밀치고 링으로 달려갔다.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몇 시간 전에 다쳤는데 지금 감히 무대에 올라와 사람과 싸우다니. 개화, 나에게 내려와. 하은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대 아래로 돌진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관중의 분위기가 너무 고조되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도 밀어 넣을 수 없었다. 곧 경기가 시작되었다.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 나는 번개처럼 알선에게 달려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날카로운 주먹이 상대의 얼굴에 떨어졌다. 알선도 만만치 않았다. 한 방 얻어맞았지만 즉각적으로 반격을 했다. 그가 주먹을 휘두르며 내 머리를 가격하려고 했다. 하은서의 마음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는 재빠르게 피했다. 다음 순간 공중으로 뛰어 알서의 옆으로 날아갔다. 그의 갈비뼈에 강하게 주먹을 날렸다. 무대 위의 알선이 질문 같은 소리를 내었다.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다. 관중석에서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공기에는 흥분과 미친 듯한 기운이 가득했다. 아스는 눈이 빨개졌다. 공격이 점점 더 강해졌다. 하지만 매번 나는 교묘하게 피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스는 점점 더 수세에 몰렸다. 15번의 공격이 오갔다. 그의 몸에는 많은 그림자가 남았다. 얼굴은 돼지 머리처럼 부풀어 올랐다. 반면 나는 한 점의 상처도 없었다. 심지어 머리 스타일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대결인가? 완전히 내가 일방적으로 아슨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 경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10분도 안 돼요. 아슨은 내가 한 회전차기로 바로 링 밖으로 날아갔다. 기절해버렸다. 경기장 안은 다시 한번 더 높아진 환호와 외침이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나는 링 중앙에 서 있었다. 한 줄기의 조명이 내 몸에 비쳤다. 대형 스크린에 내 얼굴 클로즈업이 방영되고 있다. 이때 누구도 뻔뻔스러운 연음의 정체에 의문을 제기할 용기가 없다. 생각도 못한 일이지만 내 생애에 이렇게 연음 대가가 경기를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니. 나는 이런 운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연음 대가님, 다시 돌아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는 너무 흥분된다. 무대 아래 모든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다. 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있다. 하은서만 빼고.
그녀는 대형 스크린에 나를 바라보고 있다. 왜인지 모르겠다. 마음속이 아프게 쿵 하고 뛰었다. 왜 그의 눈빛은 그렇게 공허해 보이는 걸까? 마치 외부와 단절된 것처럼. 어떤 감정도 없는? 무대에 올라온 이후로 그의 주먹은 결코 풀리지 않았다. 입술도 꽉 다물고 있다. 뭔가를 억누르고 참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 주변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조금은 불행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들어 관객석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반짝였다. 익숙한 사람의 그림자를 본 것 같다. 나는 한눈에 보고는 돌아서서 떠났다. 막 발을 나서자마자 하운서가 내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다. 그녀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아까 지하 권투장에서 내가 본 그 사람이 정말 그녀인가? 그럼 그녀가 나를 알아보았을까? 하운서는 자신과 몇 걸음 떨어진 나를 응시했다. 손을 흔들었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까 거의 감정이 폭발한 기분? 이때 다시 살짝 올라왔다. 하운서는 내가 움직이지 않자 나에게 큰 걸음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를 보며 물었다. 하운서, 너는 뭘 하고 싶어? 그건 내가 너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야. 하운서는 급해 보이며 내 손목을 움켜잡았다. 계획. 너는 방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는 거야? 너 자신이 아직 상처가 있다는 걸 잊었니? 그 당시 내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 내가 링에 올라서는 그 순간을 보았을 때 그녀는 내게 아직 상처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하운서는 심장이 목구멍에서 뛰쳐나올 것 같았어. 나를 링에서 끌어내리려고 날아가고 싶었어.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하운서를 노려보았어. 입가에 차가운 매력을 머금은 미소가 번졌다. 당신은 말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잊어버렸어. 하운서는 이를 악물고 있었어. 한 번 숨을 쉴 수 없었어. 숨이 답답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았어. 짜증이 나서 죽이고 싶어. 계환. 너 할아버지가 내 손에 잡혀 있다는 걸 잊지 마. 내 눈에 차가운 색이 스쳤어. 이를 악물고 세 마디를 뱉었어. 개자식 여자. 그녀의 머리를 박살내고 싶어. 상차. 하운서가 차 문을 열었어. 나는 그녀를 한 번 흘끗 보았어. 마지못해 차에 올랐어. 하운서가 차를 몰고 있다. 가끔씩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힐끗 바라본다. 그 눈빛은 평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계획. 너는 과연 몇 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니?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계집안의 맏아들 계봉이 그 사람이다. 링의 왕자였던 권왕현음도 그 사람이다. 이 남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신분이 있는 건가? 나는 눈을 뜨고 무관심한 눈빛으로 방어태세를 갖췄다.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너 맞춰봐. 하운서가 나를 힐끗 쳐다봤다. 너 언제 말하고 싶어? 나는 언제든지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하운서의 별장으로 돌아갔다. 해가 거의 밝아오고 있다. 내 이마의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 나는 다시 처치를 했다. 또 약 2개를 먹었다. 아침을 먹은 후에 나는 지루해서 TV를 켰다. 마침 계호진과 강월정의 인터뷰가 보였다. 선생님, 세 분이 결혼하면 소문이 있다. 두 집안의 회사가 더욱 밀접한 협력을 이룰 것이라고 한다. 어떤 분야의 협력인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개가와 강가는 원래 세도가입니다. 상업에서의 협력은 결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두 가족이 다시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협력은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더 밀접해질 것입니다. 심지어 소문도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호진이 강월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아버지와 강 아저씨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월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날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기자. 강소저. 온라인에선 당신이 계 선생에게 시집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가와의 혼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요. 사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개봉이지요. 개봉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강월정은 찡그린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개봉을 형처럼 생각했습니다. 처음 그와 약혼한 것은 두 집안의 조상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그가 조금 더 성장할 때 약혼을 취소할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늘이 인재를 질투하다니. 옆에 있던 계호진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상처받은 과거를 떠올리는 모습이었다. 아휴. 사촌 오빠가 너무 불쌍하다. 말을 마친 계호진의 눈빛은 애틋했다. 곁에 있는 약혼녀를 한번 바라보았다. 내가 월정과의 결혼은 어떤 상업적 이해관계도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월정이었다.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TV 속 그 개자식 커플을 응시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서로 사랑한다니 참 잘 어울린다. 보아하니 강월정은 처음 나를 어떻게 쫓았는지를 잊은 것 같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지만 손잡고 결혼할 수 있을까? 그녀가 이렇게 말하니
오히려 내가 희생양이 된 느낌이다. 이런 기분은 도무지 참을 수 없다. 마침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강월정과 계호진이 도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 밖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임패천이라고 한다. 하운서의 친구이다. 하운서에게 좀 전해줘. 나는 아래층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임패천. 나는 계호진의 사촌이 바로 이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내가 고개를 돌리자 하인을 따라 한 사람을 보았다. 온몸에 명품 브랜드를 걸친 남자가 들어왔다. 임패천은 나를 모른다. 하운서의 생각도 하지 않은 것 같다. 별장에 남자가 살고 있다니. 다시 보니 나는 겨우 잠옷을 입고 있다. 그의 얼굴색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당신은 누구냐? 임패천이 나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임패천을 데리고 들어온 하인이 소개했다. 이분은 우리 하운서의 남편이다. 임패천이 차가운 숨을 내쉬었다. 무엇? 이 사람이 하운서의 은혼 남편이다. 소문에 의하면 하운서의 은혼 남편은 굉장히 못생겼다고 하지 않냐? 눈앞에 있는 이 남자. 못생김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당신이 바로 하운서의 남편이군요. 임패천은 곧 냉정을 잡고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말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아니구나. 당신은 하운서의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군요. 그녀는 이미 경계의 친구에게 들었어요. 하운서는 그녀의 비밀 결혼남과 이미 이혼했어요. 하운서에게 차인 남자.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자 임패천의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욱 거만해졌다. 하운서는 이미 당신과 이혼했잖아요. 당신은 아직도 얼굴도 부끄럽지 않게 그녀에게 뭘 하려는 거죠? 나는 일부러 난처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누가 내가 그녀를 쫓아다닌다고 했나요? 분명히 그녀가 나에게 집착하고 있죠. 마치 개풀처럼 나에게 달라붙어서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해요. 이 말을 들은 임패천은 나를 가리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헛소리 말해요.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라보지도 않니? 어쩌다가 하운서가 널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말했지? 내가 보기엔 너는 망상증에 걸린 것 같아. 나는 하품을 하며 손을 흔들었다. 시끄러워요. 그를 내게 던져버리게 해.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또 많은 체력을 소모했네. 나에게는 생겼어. 일어나서 위층에서 다시 자려고 해. 임패천은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고 푸르게 변했다. 내 앞에 다가와서 내 코를 가리켰다. 넌 한 번 버림받은 쭈글쭈글한 신발일 뿐이야. 어쩌다가 내 앞에서 으스대기를 감히 해. 내가 말해줄게. 나는 하운서의 미래 남편이야.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눈썹을 올렸다. 오너뿐이야. 하운서의 남편이 되고 싶다고? 꿈꾸지 마. 임패천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제 하운서가 아직 깨어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을 꺼냈어. 믿지 않겠다. 봐. 그날 밤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의 시간을 방해했을 거야. 그는 이미 하운서와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진들이 있으니 하운서가 부인할까 두렵지 않다. 나는 임패천의 휴대폰 사진을 슬쩍 봤다. 얼굴색이 살짝 변했다. 사진 속 하운서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다. 그리고 임패천은 그녀를 품에 안고 있다. 아주 달콤하게 웃고 있다. 하운서가 그와 언제? 순간 나는 반응하지 못했다. 임패천은 거만하게 나를 가리켰다. 내게 눈을 크게 뜨고 잘 봐라. 나는 곧 다시 가문의 사위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나에게 신발을 들어줄 자격조차 없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하물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으니 나는 즉시 임패천의 손목을 잡고 거세게 비틀었다. 내 손은 칙하는 소리만 들렸다. 임패천은 순간 손을 움켜잡고 땅에 쓰러졌다. 나는 웃었다. 너는 하운서의 침대에 올라간다고 하시 가문의 사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한 너는 평생 꿈도 꾸지 마. 맞는 말이야. 하운서의 목소리가 갑자기 뒤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기분 좋은 박수 소리도 함께했다. 나는 돌아보니 하원서가 웃는 얼굴로 위층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내가 방금 한 말이 그녀를 기쁘게 했다. 소리를 내며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하운서가 내 남편인 나 앞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 임패천이 흥분하여 하운서를 바라보았다. 하운서, 하운서. 하운서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임패천. 나는 며칠 뒤에 너를 처리하려고 했었어. 생각지도 못했다. 내가 스스로 문 앞에 찾아오다니? 그녀가 더 상상하지 못한 것은 임패천이 정말 사진까지 찍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 진짜 죽여야 해. 임패천이 하운서의 몸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운을 감지했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 안 돼, 운서야. 내 말을 들어봐. 나는 그냥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너를 보러 오고 싶었어. 샤윈수는 비웃었다. 이런 무의미한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아.
그를 끌고 나가줘. 잘 보살펴 주길. 그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 일제히 아가씨입니다. 린파처는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운서. 너는 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 사진들을 찍지 말았어야 했어. 운서, 도와줘. 린파천이 몸부림쳤다. 무슨 말을 하든 경호원들은 여전히 손을 놓지 않았다. 결국 끌려나갔다.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하운서를 바라보며 비꼬는 웃음을 지었다. 결국 너희는 같은 침대에서 잤잖아. 너는 정말 냉혹하고 잔인해. 하운서가 나를 한눈에 바라보며 설명했다. 그저께 밤에 내가 미리 예약했잖아. 그가 내가 깨기 전에 몰래 방에 들어와서 그 사진들을 찍었어. 그는 내 손가락 하나도 만질 틈이 없었어. 나는 그와는 더더욱 아무 관계가 없어. 설명을 듣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하지만 그냥 고집이 세서 설명할 필요 없어.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씻고 나서 위로 올라갔어. 침대에 누웠지만 아무리 해도 잠이 오지 않았어. 머리를 이불 속에 묻었어. 숨을 참고 심장에서 오는 찌르는 듯한 통증을 참으며 하나하나 내 심장 박동 소리를 세웠어. 마셔야 할 것 같아. 혈액 속의 것이 또다시 작용하고 있어. 기억을 잃은 이 2년 동안 이 독이 한 번도 발작하지 않았어. 지금 내 곁에 약도 없어. 그저 버틸 수밖에 없어. 갑자기 옆에 부드러운 몸이 생겼다. 나는 갑자기 깜짝 놀랐다. 다음 순간 가늘고 부드러운 손이 내게로 뻗어왔어. 계회. 너 스스로를 죽이고 싶니? 하운서가 말을 마치고 나를 이불 속에서 꺼냈어.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얼굴이 빨개진 것을 보고 화가 나고 속상했어. 나는 그녀를 보며 눈빛이 한번 흔들렸어. 독이 발작할 때마다 나는 항상 깜깜한 방 안에만 있고 싶었어. 내가 말하지 않자 하운서가 자신만 생각하며 벗어던지다. 나는 눈빛이 약간 멍해졌어. 하운서, 뭐 하고 싶어? 그녀가 나와 함께 자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하운서가 눈썹을 치켜세우며 나를 끌어안았다. 자는 거. 내 신경이 갑자기 팽팽해졌다.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를 화가 나서 쳐다봤다. 하운서는 내 화난 표정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 속에 애매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의도적으로 내 가슴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자고 싶지 않다면 다른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잠시 멈췄다. 그녀가 다시 내 뺨을 어루만졌다. 예를 들어 그저께 밤의 일. 나는 얼어붙어 욕했다. 미쳤냐? 결혼한 지 2년. 너는 내 손조차 잡게 하지 않잖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혼하려고 해? 미래에 이런 일은 없겠지? 하운서는 내 목에 있는 키스 자국을 응시했다. 미안해. 어제 아침께 집에서 깼을 때 너를 보지 못했어. 게다가 머리가 좀 어지러워. 어젯밤의 일은 잘 기억이 안 나. 나는 내가 나를 버리고 메리를 찾으러 간 줄 알았어. 내가 나를 버리고 메리를 찾으러 간 거야? 하지만 나는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어. 너는 아침에야 떠났잖아. 나는 하운서의 말을 방해했어. 성인 남성과 여성이 각자 필요한 것을 취하잖아. 하운서가 찡그린 얼굴을 했어. 분명 자신이 손해를 보는데 왜 갑자기 버림받는 기분이 드는 거지?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 너는 나에게 책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 이 몇 년 동안 나는 너에게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어. 그건 내가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야. 이제 뭐라고 해도 늦었어. 하운서는 깊은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어. 어젯밤 나는 그녀에게 너무 익숙한 느낌을 줬어. 그녀는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어. 나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내 이체할 준비를 했어. 말해봐. 얼마가 필요해? 하운서가 찡그렸어. 그는 돈으로 그녀를 압박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계속 질문했어. 5만 10만. 대략 20만이야. 하운서가 얼굴을 찡그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나는 일부러 찡그린 얼굴로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교토에서 가장 비싼 여자 모델은 하룻밤에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너한테는 20만도 모자라. 하운서가 화를 참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모델로 착각하다니. 이 남자. 그녀를 화나게 할 능력이 있다. 나는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계산하지 말자. 어차피 나는 너에게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녀를 보면 마음이 화가 난다. 차라리 몸을 돌려 그녀에게 등을 보였다. 안 보고 있으면 마음도 불편하지 않다. 하운서는 조용히 내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느낌이 점점 익숙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내 호흡이 가벼워지고 균일해지는 느낌이었다. 추측컨대 나는 잠이 든 것 같다. 하운서는 한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내 옷을 올렸다. 내 등을 드러냈다. 그녀는 내 등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 한 줄기 아쉬움이 떠올랐다.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전날 밤 내가 그녀에게 준 것과 5년 전 그 밤과 매우 비슷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가 아니다. 내 등에 문신이 없다.
하운서가 내 옷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차가운 아름다운 눈이 복잡한 감정을 담아 내 옆얼굴을 응시하고 있다. 잠시 후 하운서가 손을 뻗어 나를 부드럽게 안았다. 내 목에 부드러운 키스가 내려앉았다. 괜찮아요.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런데 이때 나는 갑자기 움직였다. 몸을 돌려 그녀의 품에 비비비비비비었다. 잠든 후에 나를 그 기술과 연관짓기는 어렵다. 폭발적으로 비싼 화려한 소리와 연결짓는 것은 하운서가 내 잘생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든다. 서둘러 일어나 욕실로 가서 찬물 샤워를 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하운서는 나와 좀 더 누워있고 싶어 했다. 그때 아래층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외침 소리가 들렸다. 하운서가 발코니로 갔다. 에리가 두 팀의 검은 옷 보디가드를 데리고 별장 입구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하운서, 나에게 나와. 에리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호텔에 없었다. CCTV를 확인해서 내가 자정에 지하 권투장에 차를 몰고 갔다는 걸 알았다. 나를 아는 지는 7, 8년이다. 에리는 나를 너무 잘 안다. 나는 어젯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권투를 하러 갔다. 대개는 발작이 났다. 에리가 나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다시 바깥의 CCTV를 확인했다. 내가 하운서에게 끌려간 것을 발견했다. 에리는 화가 나서 아침도 먹지 않았다. 바로 사람들을 데리고 하운서의 집으로 갔다. 하원수, 너 그러지 마. 내가 안에 있다는 걸 알아. 더 이상 개봉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무작정 들어가겠다. 이미 이혼했잖아. 아직도 이렇게 집착하냐? 얼굴은 있냐? 에리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마침내 하운서가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즉시 앞으로 달려갔다. 하운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고 있다. 개봉도 내가 부른 거야? 에리는 하운서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가 지금 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개환이 아직 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그들은 방금 함께 잔 거네. 에리 마음속에 그 분노란. 두 사람 사이에 철문이 없었다면 에리는 벌써 달려가서 그녀를 찢어놓았을 것이다. 하운서, 걔 노인을 이용해 개환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는 누구의 위협도 받지 않는다. 에리는 팔짱을 끼고 매우 확신에 차서 입을 열었다. 너희 결혼은 조만간 이혼해야 할 것이다. 하운서는 얼굴색이 어두워졌다. 얼굴색이 차가울 정도로 무서웠다. 에리는 하운서의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직접 펜과 수표책을 꺼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격을 말해봐. 도대체 얼마를 줘야 개환과 이혼할 거야? 하운서가 냉소를 지었다. 내가 돈이 부족해 보이나? 왜 하나같이 돈으로 자신을 때리는 걸까? 하운서가 말하지 않자 에리가 계속 말했다. 아, 잊어버렸네. 너도 돈이 부족하지 않겠지? 이렇게 하자. 내가 너에게 다이아몬드 채굴산을 줄게. 이건 돈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에휴. 하운서, 아직 말 안 끝났어. 가지 마. 하운서는 밖에 에리를 완전히 무시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빅토르 에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봤다. 에리는 자기 언니의 전화를 받았다. 뭐? 지금 바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알겠어. 내가 곧 돌아갈게. 전화를 끊었다. 에리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갔다. 하운서는 와인잔을 들고 발코니에 서 있었다. 에리가 급히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붉은 입술에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하운서의 별장에서 이틀간 잘 쉬었다. 이틀 후 드디어 주가 왔다. 정과 수호진의 결혼식 날. 개호진과 강월정은 각자 가족의 미래 상속자이다. 현실판 왕자와 공주. 하늘이 정해준 인연. 결혼식 장소는 진성 최고의 럭셔리 호텔로 정해졌다. 비서산장.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온 사람들은 명문가나 상업 및 정치 유명 인사는 아니다. 이 결혼식은 극도로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치러졌다. 미디어 인사들도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생중계도 진행했다. 와. 교회 장식이 정말 환상적이다. 마치 성처럼 보인다. 너무 로맨틱하다. 전해지기로는 강월정과 개호진의 결혼 반지의 가치는 여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신부가 등장할 때 얼마나 놀라울지 모르겠다. 정말 기대된다. 인터넷의 구경꾼들은 결혼식 생중계를 보며 동시에 댓글을 남기고 있다. 신랑보다 결혼식이 빨리 진행되기를 더 기대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오전 11시에 결혼식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위험 있는 복장을 한 신부가 무대 위에서 연설하고 있었다. 이어서 양복을 차려입은 신랑 강월정이 올라왔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멜로디가 흐르며 교회의 두꺼운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급스러운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강월정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우아하고 고귀하며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개호진은 미소 지으며 강월정과 눈을 맞췄다.
마음속에서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오늘 드디어 월정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 사람의 의지가 하늘을 이긴다. 강월정이 개봉의 약혼녀라고 해도 무슨 상관인가? 결국 그녀는 자신의 아내가 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하자 개호진은 미소를 지으며 턱을 살짝 들었다. 그의 눈빛 속에 한 줄기 오만한 미소가 스쳤다. 강월정과 함께 서로를 향해 걸어가다. 두 사람이 빨간 카페2 중앙에서 만나다. 손을 잡고 신부 앞까지 함께 걸어가다. 신랑 개호진 씨, 신부 강월정 씨를 아내로 맞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순풍이든 역경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든 하든, 당신은 그녀를 영원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녀에게 충실할 것입니다. 영원히. 강월정은 개호진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애틋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바로 그때 교회의 대문이 갑자기 바깥에서 힘껏 열렸다. 순간 모든 사람이 돌아서서 대문을 바라보았다. 문 앞에 한 멋진 남자가 역광 속에 서 있었다. 품위가 넘치고 차가웠다. 외모나 품위 모두 완벽하여 흠잡을 데가 없었다. 마치 밤하늘에 갑자기 떠오른 한 줄기 밝은 달처럼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아무리 밝은 별들도 빛을 잃게 된다. 이건 궤도인가요? 결혼식 방해하러 온 건 아니겠죠? 이 복장은 완전히 신랑의 시선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 잘생긴 남자, 왜 이렇게 낯이 익지? 나는 한 걸음씩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과 잘생긴 외모. 놀란 관중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개호진과 강월정은 드디어 내 모습을 알아보았다. 개호진은 큰 눈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가득한 얼굴. 그 사람이 왜 여기 있을 수 있지? 그는 2년 전에 죽지 않았나요? 왜 그는 아직 살아있죠?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입가는 자신감이 넘쳤다. 미소가 자연스럽고 우아했다. 2년 만이다. 사촌이 나를 잊어버렸군. 개호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가리켰다. 개봉. 정말 살아있다니. 옆에 있는 강월정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충격을 받아 번개에 맞은 듯한 표정. 그녀뿐만이 아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나는 조롱하며 웃었다. 나는 살아있다. 너희를 실망시켰나? 말을 마친 후 나는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개 집안의 장손이다. 2년 전 나는 음모에 빠져 다쳤다. 누가 내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겠다. 지금 나는 돌아왔다.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 개 집안의 후계자. 개봉은 아직 살아있다. 옆에 있는 개인덕이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나를 응시하고 있다. 거의 이를 악물 뻔했다. 나는 죽지 않았다. 개 집안의 후계자 자리는 그와는 관계가 없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의 충격과 분노를 억누르다.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소봉, 너 죽지 않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내가 모를 거야? 2년 전 이 삼촌이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정말인가요? 이모부가 이렇게 나를 걱정할 줄은 몰랐어요. 개인덕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너는 내 친질자야? 나는 당연히 너를 걱정해. 오늘은 너의 사촌과 월정의 결혼식 날이야.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어쨌든 그가 결혼식을 망치게 해서는 안 돼. 나는 개인덕의 손을 뿌리쳤다. 눈길이 개호진과 강월정을 스쳐갔다. 이모부, 우리 집안 일은 집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일에 대해서는? 여기서 듣고 개호진은 마음이 철컹했다. 이때 개봉이 돌아왔다. 분명 강월정을 빼앗으려는 거야? 나는 절대 누구에게도 그녀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 개호진은 급히 돌아갔다. 개봉, 미안해. 나는 월정과 너의 약혼을 알고 있어. 하지만 이 2년 동안 우리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월정은 이미 나를 사랑하게 되었어. 나도 그녀를 정말 사랑해. 너는 우리를 도와줘. 개인덕도 입을 열어 조언했다. 그렇다. 소봉. 그들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그들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함께했다.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줘라. 나는 그들을 가볍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해하지 마라. 나는 오늘 이 커플을 방해하러 온 게 아니다. 개호진의 눈이 밝아졌다. 그럼 너는? 나는 가방에서 반지를 꺼내 강월정에게 건넸다. 이것은 5년 전 우리가 결혼 약속한 너희 강가에서 나에게 준 증표다. 너와 개호진이 서로 좋아한다면? 그럼 우리의 약혼은 여기서 끝낸다. 앞으로 각자 길을 가자. 강월정은 내가 건넨 반지를 받았다. 순간 믿기 어려운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괴롭힐 줄 알았다.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오늘의 결혼식은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당당하게 약혼을 풀었다. 또 처음 약혼할 때의 증표를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개호진이 감동한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개봉형. 고마워. 옆에 있는 개인덕은 허영심 가득한 웃음을 짓고 있다. 이모부는 알고 있었지? 너가 제일 잘 알지? 빨리 앉아. 급하지 않아. 나는 개인덕의 말을 끊었다. 옆에 앉아있는 강 가족을 바라보았다. 강씨, 강인. 내가 강월정과의 약혼이 취소된 이상. 그러면 우리 두 집이 예전에 정한 협력도 계속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전 약혼할 때의 강집에 준 결혼지참금 10억. 일주일 안에 돌려주길 바란다. 강월정의 아버지 강문건이 듣자 순간 벌컥 일어섰다. 개씨와 강씨의 협력은 계자가 정한 것이다. 넌 취소할 권리가 없어. 강 어머니도 일어섰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맞아. 그 10억도 개 노인이 자발적으로 준 것이다. 왜 우리가 돌려줘야 해? 나는 강문건 부부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없이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 강 선생님은 농담하셨습니다. 개가의 후계자로서 저는 회사의 40%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을 취소할 권리가 없나요? 그 10억은 원래 제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처음 송금할 때도 메모를 남겼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의 딸과의 약혼을 취소했습니다. 그 돈은 도리상 돌려주어야 합니다.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강 부인이 의문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강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곧바로 친절하고 따뜻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개봉. 나는 당신이 아직 월팅에게 화가 나 있다는 걸 압니다. 사실 그녀와 개호진은 아직 결혼증을 받지 않았어요. 대퇴골. 강 어머니의 이 말에 개호진이 급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뜻이에요? 강 어머니는 웃는 듯 웃지 않은 듯 개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개호진, 너와 월팅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잖아. 지금 엄마라고 부르는 건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만약 개봉이 없다면 개호진은 미래의 개가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월정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강가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개봉은 아직 살아있다. 그는 진정 개가의 당주이다. 개호진은 절대 개봉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월정이 개봉과 결혼하게 하자. 개호진은 얼굴이 청색과 백색으로 변하며 강모를 바라보았다. 강모는 딸을 한 손으로 잡아당겨 가까이 끌어왔다. 월정. 엄마는 너와 개봉이 진정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해. 빨리 개봉에게 사과해라. 오늘 이 결혼식은 취소하자. 그런 상황을 보고 개인덕은 화가 나서 거의 욕을 할 뻔했다. 그러나 이때 강문건이 그의 귀에 조용히 몇 마디를 속삭였다. 두 사람은 매우 의기투합하여 눈빛을 서로 주고받았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강모가 월정을 밀쳤다. 월정아, 아직 멍하니 서 있어? 빨리 개봉에게 사과해. 그리고 이 반지도 개봉에게 줘. 강월정이 개호진을 잠시 바라봤다. 마음속으로 자신의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개호진을 좋아하지만 만약 그가 개 가족 후계자가 아니라면 그에 대한 그녀의 매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강월정은 마음속으로 따져보았다. 곧 나에게로 걸어왔다. 죄책감과 애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개봉, 미안해. 내가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사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너가 있었어. 우리의 약속은 그대로 가면 안 될까? 그 말을 들은 개호진은 손에 든 꽃다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얼굴이 새하얘졌다. 우리 둘 다 결혼할 건데? 너는 이 순간에 나를 버리고 그를 선택하다니? 개봉, 왜 죽지 않았어? 개호진이 날 노려보았다. 눈빛이 마치 독사처럼 날카롭다. 내 얼굴에는 담담한 미소가 지어져 있다. 미소를 지으며 강월정이 건네준 반지를 받아들였다.